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time to do예요. 이제 해야 할 시간이 돌아온 거죠.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마인드셋 이야기는요. 어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 번쯤 짚고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인드셋을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요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습성이 된 심적 경향, 그리고 고정된 사고방식, 그리고 태도, 기호, 버릇.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인드셋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의 마인드를 다잡아가는 게 마인드셋일까요? 사실 저는 이 네트워크 일을 하면서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아마 한 번쯤은 내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마인드셋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인드셋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마인드셋이요, 나름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인드셋은, 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마인드셋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하고 고정 마인드셋인데, 자, 지금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이가 없고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어릴 때 뭔가를 배워가지고 도전을 할 때,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이걸 극복하고 또다시 도전하기를 바라시게 되시는지, 혹은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 근데 너는 이거보다 다른 걸 더 잘하니까, 이거는 굳이 잘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을 하는지, 요 두 가지가 성장 마인드셋하고 고정 마인드셋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이거는 학습 목표 지향적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노력을 통해서는 항상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과정이 중점이 되는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은 평가 목표 지향적 마인드셋이에요. 성취는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기피하거나 결과에 중점을 두는 마인드셋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가 보통 전달을 한번 하고 나서 상처를 받는 일이 조금 있죠. 네트워크 인식 자체 때문에 전달을 하고 나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아, 다음번에는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구나.'라고 극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 '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트워크의 일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꼭 해야 된다 지침을 하는 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자, 사장님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셋에는요, 스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제가 네 가지로 나눠 봤거든요. 마인드셋을 하시기 전에는요, 꼭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무작정 해야지, 벌어야지 하면 마인드셋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지, 벌어야지는 되지만 목표가 없으면 마인드셋이 되지 않고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마인드셋을 하기 전에는 첫 번째는 목표 설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음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혹은 꿈을 꾸는 게 있을까요? 저희 신랑은 매주 로또를 삽니다. 로또 사시는 분 많으시죠? 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매주 그 꿈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면서 로또를 사잖아요. 로또를 사는 목표는 뭘까요? 로또 사시는 분 아무도 안 사세요? 어. 로또를 사는 이유는 이근대 사장님, 로또 왜 사실까요? 1등 되려고. 그죠?
이 화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크게 확대하시면 보이세요? 로또를 사는 첫 번째 목표는 1등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인드셋은 나는 뭘 하면 될까요? 이근태 사장님 로또 1등 되려고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라는 마음. 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매주 네, 사세요? 간간이요. 간간히. 매주는 자, 아니고요. 매주는 아니고, 네. 어,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라서 매주 사고 있는데, 1등이 목표, 감사해요, 이근태 사장님. 목표가 1등이라고 한다면, 저희 신랑은요, 꼭 1등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신중한 선택을 합니다. 번호 6개를 신중한 선택을 하거든요. 혹은 돼지 꿈이나 조상님 꿈, 또 어떤 분은 대통령 꿈을 꾼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마인드셋만 하면 우리 1등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사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6개 번호를 이건 100%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받은 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사지 않으면 로또의 1등의 꿈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례로 공짜로 받았던 번호가 있었는데 너무 나가기가 귀찮아서 제가 안 샀거든요. 그날 제가 그 번호가 3등이었어요. 나가서 사야지, 행동해야지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 제가 제 친구 직장을 다니는 20년 지기 친구가요. 매번 저에게 그래요. 유튜브 할 만한 아이디어 없니? 나 유튜브 할까?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요, 유튜브를 인쇄 수익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영상으로 빵 터지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튜브를 하려면 대부분 이런 꿈 많이 꾸실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가 옛날에 이렇게 성행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유튜브로 인쇄 수익을 받으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업로드를 해야 빵 터지든 뻥 터지든 모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해야지, 해야겠다, 가입을 해놓고요. 채널을 만들어 놓고요. 업로드를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퇴사. 아마 이근태 사장님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 유튜브를 꿈꾸는 저희 친구도 퇴사를 바라면서 유튜브를 꿈꿉니다. 퇴사의 목표는 뭘까요? 퇴사예요. 저희 신랑도 이마에 퇴사 사표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퇴사의 목표는 퇴사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벗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로. 근데 사표 던지지 않으면 퇴사할 일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요. 마인드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자, 그러면 다들 사장님들도 살면서 그때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있으신 분. 나 이때 그때 그거 할 걸. 후회하는 게 있으신 분. 다 후회하신 일이 없을까요? 그, 나, 이현 사장님이 교수님이 카카오 넣어준다고 했는데 걷어찼대요. 그때 갈걸? 그죠? 또 누구 있으실까요? 나 그때 할걸. 지금 연봉이 9천 괜찮아요. 더러움을 더 많이 버실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때 할 거리라는 이거를 모두 아마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있어요. 뭐였냐면 어 저는 2015년에 아까 그 유튜브와 퇴사를 하고 싶었던 제 친구가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산 신도시 처음 생길 때 1차 첫 번째 분양에 저보고 같이 청약을 넣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서울에 살 때였는데 사실 그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도 양재동에 청약에 저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저도 기대치가 없다가 친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청약 넣자고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청약 발표가 나고 나서 2주 안에
계약금을 넣고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일주일 뒤에 저희가 해외여행이 잡혀 있었어요. 일주일 내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신랑하고 제가 사실은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 아닌 고민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싸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는 집값이 이만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4, 5억대 이상의 집을 하는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집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때가 뭐가 유행이었냐면 하우스 푸어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던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른들이 무리해서 해서 그거 하지 말걸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희는 이 청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이 편한 세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기회, 나한테 오는 기회는요, 나도 모르게 준비되지 않을 때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포기를 했을 때요, 사실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청약이 대부분 포기를 하고 나면요, 6개월 있다가는 그 청약 통장이 다시 살아나곤 해요. 근데 저희가 부금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기가. 근데 저희가 이걸 포기하면서 그 부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조건을 저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덩달아서 한 거죠. 근데 못 모르고 할 때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다산 신도시의 롯데캐슬은 제가 그때 3억 2천의 분양이었거든요. 지금 10억 됐어요. 저희 신랑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 할 걸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마 사장님들도 그때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손에 꼽히는 배가 아프면 아직도 화가 나는 '그때 했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하나가 보통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별로 관심 없지만 주식. '아 그때 그 주식 살걸.'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교원도우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원도우름이나 혹은 공부나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회라는 걸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의 삼각지대라고 해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후회하는 일이 떠오르시는 분. 다 하나씩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청약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긴 저는 근데 사실 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신랑은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회의 삼각지대에 놓여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리고 저처럼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업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 놨던 5만 원의 비트코인이 작년에 2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저는 그냥 뺐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 놨다가 뺐던 돈이 그렇게 됐었어요. 아마 지금 있는 분들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만큼 오르기 전에 4만 원대에 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시간은요, 분명히 흘러갑니다. 지금 안 하면 후회해야 되는 날이 와요. 근데 이때 왜 안 했을까요? 다들 아시는 분 왜 안 했을까요, 이때? 다 계신 거 맞죠? 왜 안 했을까요? 불안해서, 확신 없어서. 맞아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때 그럴 돈이 없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때 그걸 한다고 해도 그럴 돈이 없었어요. 다른 돈에는 해도 그럴 돈에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이 돈에다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보원더오름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한테 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기득권층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월 1,000만 원이 목표신가요, 대부분? 근데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교원 도우름에 몇 분을 투자하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취직은 했는데 출근은 안 하고 월급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혹은 저희 일이요, 인쇄 수익을 만드는 일이지만 분명히 시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게 쌓여서 어느 날은 내가 30분만 해도 월 1,000만 원이 되는 날을 만드는 게 이 일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마인드셋을 했지만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고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인드셋 되게 짧아요. 앞에서 얘기해드렸다시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할 걸 하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약 다산신도시의 3억짜리 집을 포기한 그것처럼 지금 10억이 되어버렸지만 그걸 포기한 것처럼 이 지금 사장님들이 잡고 있는 교원 노름의 기회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폰 하나면 충분한 비즈니스잖아요. 저는 쇼핑몰을 하던 사람이에요.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떼고 제작을 맡겨가지고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는데, 어, 교원도 오르면 모든 쇼핑몰을 준비해서 드리죠. 그리고 돈도 다 준비를 해서 죽은 명세서가 온라인으로 다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 하나면 충분히 이 비즈니스는 언제, 어디서도 24시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가입을 해서 내가 사인업을 했다면 일단 해봐야 내가 행동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충분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 비즈니스예요.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정보를 주고요. 정보를 받아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서 정보 전달을 하는 혜택 비즈니스예요. 물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분들이 공짜로 받은 쇼핑 포인트로 쇼핑을 해서 그걸로 인해 나한테 수당이라는 돈이 쌓이고 있지만 내 지인들도 혹은 내가 전달한 사람들도요, 저로 인해서 공짜 쇼핑을 하고 있는 혜택을 받는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이미지에 묶여 있지 마시고요. 처음 사인업 했을 때 이 사업에 왜 사인업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애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초기 비용 리스크가 없네. 그리고 월 유지 비용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듣고 나서요,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100명 정달에서 100명이 사인업 하는 거면 저희가 이런 마인드셋도 솔직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목표만 높이 잡지 마시고요. 단기 목표를 세우시고 장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장기 목표는 만들어 두시고요.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내가 당장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거창하게 마인드셋해서 그 다음에 사업 설명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오늘 밤 다들 아이들 재우고 들어오시는 이 시간에 가볍게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이 사업을 시작해 사인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쉬면요, 이틀을 쉬게 되고요. 이틀을 쉬면요, 20일을 쉬게 돼요. 20일을 쉬면 1년 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인업해서 시작을 하셨다면 이걸 어떻게 끌어갈지 업라인 스폰서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사인업은 했고요. 그렇다라면 1년 뒤는 누군가의 위치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 저 때 할 걸. 나 사인업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했는데 저 때 나와 같이 시작한 사람이 지금은 저 사람은 저만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서 교원 더 오름의 비즈니스에 조금 더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는 마인드셋은 타임 투 두예요. 이제는 행동해야 될 시간. 잘 모르겠는 신규분들은 업라인 스폰서들을 마구마구 괴롭히셔서 내 비즈니스에 내 돈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스폰서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버는 돈 내가 가져갑니다. 내 사업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면 오픈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시죠. 문을 안 열면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갈 때까지는 내가 적자 혹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원도로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달을 하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얻어가는 성장 마인드셋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